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제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고 있는데요. 네. 청약통장을 보면 다른 적금통장이랑은 다르게 이자는 안 붙어있고 원금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자는 언제 산정해서 주는 건가요? 이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아마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보험금 해지하듯이 해지하면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가량 이렇게 하면서 주택청약까지 하면은 그때 최종적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씩이면 1년에 120만 원이네. 그죠? 그러면 이제 면세, 세금 혜택하고 이자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 한 번 이렇게 떨어졌어요. 0.3%포인트인가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2%대 초반에 아마 머물고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이자 계산과 원금 계산은 주택을 청약하시고 난 다음에 당첨이 되시면 그러면 주택 청약을 해지하면서 그때 원금과 이자를 다 함께 이 주택을 사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세금 혜택과 이자를 다른 데보다 좀 높게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입은 미성년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청약은 보통 10년이 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주택청약을 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자가 좋고 면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많은 돈을 다 가입할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예,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려야 되는데요.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0886번님.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도로에 제설 차량 동대문 시장에서 수유리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한 대도 보질 못했습니다. 배달하기 참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배달 조심해서 하시고요. 앞으로 시장 선거는 이렇게 눈 잘 치우는 시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중심으로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좀 이렇게 도로 사정을 좀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이제 50일 남았네요. 네, 이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종합 4위를 목표로 현재 열심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종합 4위요? 네, 우리나라 이번에 목표가 종합 4위고요. 네. 이상화 선수라든가, 이번에 특히 또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 같은 선수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윤성민 선수 방금 말씀하셨죠? 네, 23살에, 현재 23살이고요. 네. 최근에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섰고, 또 올 시즌에 월드컵 5차례에서 3번이나 우승한 선수고요. 네. 스켈레톤이 좀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뭡니까? 썰매에 엎드린 자세로 1500m 얼음 트랙을 내려오는 종목이고요. 최고 시속이 무려 145km까지 나오는데, 네.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51초대 트랙을 통과합니다. 와, 저번에 이 선수 어디서 한번 우승했던 친구 아닌가요? 네, 최근에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렇군요. 좀 이력이 좀 독특한 편인데요. 네. 원래는 평범한 체대 입시생이었는데 네. 2012년에 우연히 스켈레톤에 입문을 했고요. 예. 당시엔 세계 랭킹이 70위에 불과했는데 예. 현재 5년 만에 1위까지 올라섰고요. 예. 키가 178cm인데 또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서 또 농구 골대를 잡을 만큼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요. 예. 또 영화 아이언맨을 새겨놓은 헬멧을 써서 또 별명이 아이언맨이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178에 골대, 농구 골대 림을 잡는다 그러면 옛날 영화에 백인은, 덩크슛을 못한다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178대는 윤성빈 선수는 덩크슛 하겠네요. 라이벌이 있겠죠, 근데? 네, 33살의 라트비아의 두코르스 선수고요.
선수고요. 네. 월드컵을 50차례나 대표하면서 또 스켈레톤 황제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예. 사실 2014년 소치올림픽 때도 두코르스가 금메달 후보로 꼽혔지만 네. 당시에도 홈트랙을 많이 타본 러시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예. 저도 지금 그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 나와 있는데 네. 그 윤성민 선수가 또 이곳에서 또 스켈레톤 황제로 등극할지도 주목됩니다. 그 좀 평창에 나가 계신다고 하니까 박민 기자님. 네. 그 중국 관광객이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실내 구장에서 하는 건 스피드 스케이팅도 그렇고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야외 경기가 동계올림픽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관광객들 많이 오면은 좀 몸 녹이거나 이럴 수 있는 시설이나 뭐 다른 편의시설 같은 게 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실내 종목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강릉에 모여 있고요. 네. 평창에는 설상 종목이라서 사실 그 관중석 다 외부에 나와 있어서 관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추위와의 전쟁을 좀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네. 개폐식 같은 경우에도 뭐 지붕이 없어서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도 크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오늘 밤에 여기 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오늘 또 눈을 치우는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네. 뭐 1시간 이내에 모든 걸 이렇게 치울 수 있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또 관중석도 빨리 치우는 방법도 좀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국민들 관심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이십니까? 보니까. 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일단 70% 정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답은 했는데 네. 다만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겠다는 비율이 고작 5.1%에 불과합니다. 또 아무래도 좀 다소 높게 책정된 또 숙박비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4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네, 그래서 지금 뭐 강원도도 나서서 뭐 세금조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네. 양심적인 또 그런 그 숙박업자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좀 바가지 숙박비를 낮추기 위한 또 국가적인 행사에 대한 또 책임감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계올림픽 그러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캐나다, 러시아, 미국 이 세 팀 중에서 올 팀이 누가 있나요? 누가 옵니까? 네, 지금 8개국 출전국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데 네. 이번에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선수들이 또 경기 일정과 부상을 이유로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흥행에 좀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큰 상황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또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를 하는데 예. 목표는 일단 1승으로 잡아둔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이기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강 팀들이랑 한 주에 속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팀과 또 겨뤄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예.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뭐 많게는 100골 차 이상으로 질 것 같다 이렇게 조롱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그 친선 경기를 가졌거든요. 예. 그 대회 나가서 했는데 그 이번에 그 2대4로 아깝게 지면서 격차를 좀 많이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승을 목표로 하는 우리 아이스하키 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의도 막내들의 젊은 생각들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인데요. 사실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이제 40이 되겠네요. 해바뀌면. 그만큼 세계 경제 정치에서 젊은 청년들의 시대
또 역할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사적 또는 문명사적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오창석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통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긴급 기자회견을 안철수 대표가 열고 전 당원 투표로 대표에 대한 어떤 신임 찬반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찬반 투표를 제안한 이유는 통합에 대한 어떤 사전 포석인 것 같은데 반대쪽에서는 전쟁 선포했다. 사당화 증거다. 독재자다. 뭐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생각은 이게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입니까? 아니면 패착입니까? 승부수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많은 반발이 우려되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을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다만 전 약간 궁금한 게 이게 예전에 제가 새누리당 시절에도 제가 전당원 투표라는 걸 어떤 분이 언급한 적이 있어서 네. 그 당시 새누리당 당원 당규로는 전당원 투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사실 전당원이라는 표현이 참 모호한 것이 그러네요. 당원 명부가 필요하거든요. 네. 당원 명부는 아주 이제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열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아주 그 당원 당규상에 명시해서 제시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그 안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있는데 네. 전당원 투표랑 우리로 따지면 나라로 따지면 국민투표 같은 건데 그렇죠. 국민투표는 분명히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게 하면 되는 건데 전당원 투표란 과연 그게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물론 이게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절차적으로는 좀 오히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창석. 일단 뭐 저는 승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충수인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이분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당대표가 처음에 진보 진영에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은 보수의 기치를 걸고 있는데 네. 사실 국민의당보다는 젊은 친구들이나 흔히 말하는 지금 보수 한 줌 남은 양심 있는 보수들이 바른정당에 훨씬 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서까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합당 선언은 정치에서 정치꾼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본인 스스로의 검증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합당에서 가장 큰 목표는 두 분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네. 과연 그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전 민주당 분들이 안철수 대표 평가할 때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오창석 부위원장 농담인데 2017년 안철수 대표 잘한 거 한 가지만 칭찬해 보세요. 칭찬해 보시죠. 출마해 주신 거죠? 출마해 준 거다. 뭐 출마 안 하셨어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큰 지장이 큰 없었을 것 지장은 같은데.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다 데리고 나가 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 대표가 이제 호남의 이 기득권 타파하고 개혁의 선두에 서왔다. 호남의 어떤 개혁 성향 그리고 진보 성향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호남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 정치 또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정배 전 공동대표 또 박지원 전 대표 전동현 의원 등과 함께 바른정당 내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약간 좀 걸림돌이다라고 보는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표현에 이제 이 안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할 때 공교롭게도 이제 바른정당의 원외위원장들과 의원들이 이제 연석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입수되자마자 김대중 정신이 언급됐다는 걸 입수하자마자 네. 약간 탄식 비슷한 게 흐르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바른정당도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좋은 정신 같은 건 당연히 좋아하지만은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은 구시대와의 단절이 아니라 또다시 구시대와의 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또 의지라는 게 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 정치 이렇게 해서 김대중 정신의 적장자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안철수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안 대표가 이렇게 언급하신 뭐 진심이라든지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다만 이게 또다시 한번 불꽃이 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좀 흐르던 게 있습니다. 제가 돌직구를 한번 여쭤볼까요? 네. 유승민 의원이 네.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네. 자, 알라 아이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뭐 제가 그분 마음속에 못 들어봤지만은 예. 솔직히 듣고 싶은 말은 듣지 못하고 예. 또 지금 상황에서 좀 안 들어도 될 말은 들었다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예. 예.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를 또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들으시면 제 말이 약간 또 이상하게 들리실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도 공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우리 오창석 네. 의원 만약에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들어온다면 문을 열어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일단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요. 예. 당원 뜻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당원분들의 뜻을 보면은 결사반대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실 때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당 지지율이 지금 뭐 국민의당보다 안 되는 현저히 낮은 그리고 정당이 없어질 거다, 뭐 50석으로 될 거다 이런 엄청난 그 저주와 함께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분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건 당원들의 심리적으로 아마 네. 받아들여지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이분 저분 다 가려서 막아낸다면은 네. 일단 결국은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이제 당원들에게 뜻을 묻는 과정은 아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 대표가 최근 충청 지역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인용문 열고요. 총선 때 돌파력을 봤을 것이다. 자기 자신 이야기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사에 40석 정당을 만든 사람은 삼김과 안철수뿐이다.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역할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인용문 닫고요. 이런 얘기 했다는데 두 분께서는 3당의 존재 이유, 가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의당이 사실 안 대표가 말한 부분이 맞긴 맞죠. 40석 때는 3당이 생긴 적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런데 다만 그 40석이 이제 그 당시에 느낌으로는 불완전한 40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40석이라는 게 안 대표가 지향하는 제3당의 가치로서 만들어진 43당인지 네. 아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은 민주당 공천 탈락하신 분들을 모아서 지역 기반을 다져가지고 만든 그런 정당인지. 네. 그러니까 3당의 정신에는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그 40석이라는 3당이 과연 그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이냐. 지금 와서 그 튼살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대표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거의 성공의 영광은 좀 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은 20석 정도는 25석 정도는 지역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네. 나머지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개인의 이제 좀 어떤 비전 같은 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확실히 그 비중이 좀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사실은 그 3당의 가치는 사실 저는 상관없고요. 뭐 다당제든 양당제든 정당의 본질이 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철수의 정신이라든지 안철수의 새 정치를 늘 얘기했지만 결국 그 본질을 국민들한테 납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저도 출마했을 때 저희 지역에서 개표를 하다 보면은 비례대표가 국민의당이 월등히 높았단 말이죠. 그거는 네. 사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가 잘했다기보다는 네. 그 당시 옥새 파동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보수표가 돌아섰던 거. 네. 민주당에서 돌아섰던 분들이 예. 차선책으로 그냥 국민의당에게 표를 준 거지 국민의당을 사랑해서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걸 본인의 돌파력이나 정치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40석을 한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2012년도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도 있었고 그전에는 서울시장까지도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한 이런 실패의 축적, 이런 축적은 뭐라고 스스로 평가할까요? 만약에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서울시장 양보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내가 대통령 대선 후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었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만약에를 번복을 해본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후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게 전부 다 자신의 정치 발전에 미끄럼이 된다고 볼까요? 자산이 된다고 볼까요? 이게 후회보다는 보통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성공이라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선에서 40석을 얻고 비례대표 지지율을 상당히 얻은 것 등을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도 그렇겠지만은 결국엔 서울시장을 포기한 것도 대선을 직행하기 위해서였고 예. 대선에서도 결국 당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출마한 것도 예. 대선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가까이 가려는 의지 속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 지금 예를 들어 당의 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대선의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와 반대로 이제 여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이라는 게 한 5, 6년 되다 보면 신선도라는 것도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경주마 같은 거라 가지고 앞쪽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가 지금 약간 그 지점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창수 의원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왜냐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새 정치를 들고 나와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희석시켜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네. 오창석 의원 같이 젊은 분들 또 이준석 의원 같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걸음이 역군이 되셔야 될 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역군? 좀 구태스럽다. 구태스럽다. 취소. 입장에서 볼 때 네.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주는 어떤 교훈이라 그럴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보면 서울시장에서 물러섰고 예. 대전에서도 한번 물러섰고 이렇게 물러선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러설 때는 사실은 뭐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뭐 우리나라 예.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본인의 후회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을 텐데 본인이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물러서고 했는데 결국 안 됐다는 것. 네. 그것만 보니까 조금 지금과 같은 상황 그냥 경주마처럼 달리는 게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사업도 성공하시고 뭐 공부도 잘하셨고 하니까 대한민국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야는 다 이해할 테지만은 네. 매번 이제 그 안에서 정치를 좀 뭐랄까 술수를 부리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농락당했다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과제에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한 정치인들만이 이제 날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면교사로 많이 배우게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실질적인 공부들도 하지만은 네. 언젠가 제가 나중에 더 큰 도전을 해야 됐을 때 예. 꾼들에게 놀아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능력을 축적하려고 하는 건데 예, 안 대표님도 예.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린 기자가 스포츠 소식 전해드릴 때 언급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여론조사는 12월 8일과 9일 전국 15세에서부터 7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 이용한 RDD 방식으로 실시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뷰 하실 때 제발 여론조사 좀 언급 좀 하지 마세요. 막 이게 귀찮아 죽겠어 아직 이게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3부 얘기까지 하고요.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오창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